나는 너를 거한 방식으로도 괴롭힐 수 있다. 나를 맹목적으로 정말 밑바닥까지 다 수용해주는 그런 환상 속의 아버지의 이미지가 마음속에 있었을 수 있고, 이래도 나 안 버려? 죽일 때도 너 이거 다 먹고 나면 다 먹은 뒤에 죽이거든요. 그건 마치 사형수를 대하는 태도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이코패스는 아닐 거다. 상당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드라마를 보신 분도 안 보신 분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스포가 싫은 분은 보시고 오시라 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네, 우리 오동훈 선생님께서 이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죠. 30초 요약. 압박감이 좀 느껴지네요. 일단은 이제 그 숲속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전영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중에 이 앞에 한 모자가 나타나게 돼요. 이 고민씨 배우가 연기한 유성아라는 인물, 그리고 그녀의 아들이죠. 네. 근데 이 모자가 뭔가 모르게 조금 이렇게 불편한 행동들을 하고 다음날 떠나는데 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블랙박스. 그렇죠. 네. 유성아 혼자서만 떠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방에 들어갔을 때 뭔가 이 방에서 살인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런데 1년 뒤에 유성화가 갑자기 혼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 펜션으로, 본인의 살인의 현장으로. 네. 거기서부터 벌어지는 일들을 담은 드라마입니다. 허경 선생님은 좀 어떻게 봤어요? 왜 다시 돌아왔을까? 거기서 보면 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저씨한테는 이 집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큰 의미가 됐어요. 여기 오기 전까진 한동안 내 자신을 잊고 살았는데 모든 것을 되찾았어요. 마치 나의 정체성을 찾은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에 다시 나를 찾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뭐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독특하고 저는 이 유성아라는 인물이 어쨌든 뭐 본인 뜻대로 못한 게 좀 많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술관장인데 그래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유성아가. 네, 그래서 뭐 사실 그렇게 잘 하지는 않는 것도 같아요. 근데 잘하지도 못하지만 어쨌든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이 펜션이라는 공간을 정말 오롯이 약간 나의 공간처럼 꾸미기도 하고 본인이 뜻대로 살인이긴 하지만 네, 자기의 의지대로 좀 하면서 좀 자유로운 해방감이라든지 아 내가 좀 내 뜻대로 하는구나 통제감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공간으로 좀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이전에는 좀 뭔가 충동이 올라와도 분노가 올라와도 더 강한 상대방에게 억압당하면서 선을 못 넘었었는데 여기는 내 마음대로 선을 넘은 첫 상징적인 장소,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다. 네. LP판에 피를 묻혀놓고 간 거, 과연 그거는 고의였을까? 이것도 사실 궁금한 지점이거든요. 그 LP판을 제외하고는 되게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실수였다고 보기에는 되게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아마도 정말 고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때문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정말 어떤 관점에서는 어떤 뭐 도박을 하는 것처럼 약간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테스트해 보겠어 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저는 하필 LP판인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이제 LP판이 집사람이 취미로 모으던 거라고 이 전영아 씨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상대방에게 제일 소중한 물건일 텐데, 상징적인 물건일 텐데 거기다가 피를 묻혀놓고 하필이면 제일 소중한 거에다가 그러니까 이거 화나게 한 거야. 계속 도발. 근데 그럼 도발을 왜 하냐? 영화를 보면은 이 영화에서 이 유성아가 모든 등장인물들과 다 싸우거든. 다 싸우는데 대화를 하는 사람은 전영아밖에 없어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필요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또 1년 뒤에 또 대화를 하러 온 거고, 근데 이 사람한테는 대화를 하는 방식이 상대방을 좀 도발하는 거 아닌가. 화나게 만들고 나한테 관심 끌게. 관심 끄는 방법이 좀 많이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LP판에 피 묻혀놓고 왔을 때 이제 사실 상대방을 제일 소중한 건 건드리면서 자극을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1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다시 반응 유발시키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나라는 사람이 수용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예, 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인을 저질러도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이것도 받아들여주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지 않나? 약간 네. 그런 마음도 있는 건 아닐까요? 누군가한테 수용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네.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식으로 테스트를 한 거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치료실에서 그런 심리들 꽤 자주 만나잖아요. 이래도? 이래도 나 안 버려? 이래도? 이래도 하면서 우리와의 관계도 이제 테스트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네. 그런 마음들이 되게 극도로 강렬하게 발휘 되면은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멘트를 하거든? 이렇게 올게요. 매달 여름 딱 한 달만. 이게 마치 놀리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거기에도 꽤나 진심이 묻어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또 뭔가 이 사람도 나와의 관계를 뿌리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미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약점이 있는 거잖아. 우리는 지금 치부를 공유한 사이가 된 거니까 이 사람이 나를 쉽사리 떠나든 버리든 내가 두려워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지는 못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아니면은 그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 상대방을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LP파는 정말로 소중한 걸 어떻게 보면 더럽히고 상처를 낸 거잖아요. 네, 나는 너를 더한 방식으로도 괴롭힐 수 있다. 예, 약간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네, 상대방을 내 뜻대로 좀 하려는 그런 마음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영화 씨가 이제 좀 아빠뻘의 나이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 유성화가 아빠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아빠한테서 통제당하고 어려워했는데 아빠뻘의 남성을 건 반대로 자신이 좀 마음대로 통제하고 괴롭히면서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공격성 같은 거를 좀 풀어내려는 의도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항상 상대방에게 양가 감정을 가지잖아요. 보통 이렇게까지 아버지에게 막 극도의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애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정말 막 아빠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으면서 또한 동시에 아빠 관계를 회복하고 어떻게든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마음도 동시에 숨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딱 그게 전영화를 대하는 방식일 수 있어요. 굉장히 괴롭히면서 근데 그래도 우리 친하게 지내자 라고 하는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태도가 여기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실 굉장히 통제적일 뿐만 아니라 뭔가 되게 냉담하고, 그러니까 뭔가 유성화가 바라는 그 수용이라는 것들을 전혀 해주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나를 맹목적으로 정말 밑바닥까지 다 수용해주는 그런 환상 속의 아버지의 이미지가 마음속에 있었을 수 있고, 이거를 이 펜션 주인인 전영한테 투사를 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테스트의 과정들을 거치는 게 아닌가. 받아줘. 너 이래도 받아줄 거지? 너 받아줄 수밖에 없잖아. 네. 너 그런 상황이야. 라고 상대를 계속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 충족되지 않은 소망을 되게 일그러진 방식으로 이 현실의 전이 대상에게 뭔가 충족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 정신과 의사들은 이 사람의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혹은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서 그 사람의 방어 기제랑 대인관계 패턴을 찾잖아요. 이게 이제 김윤석 씨, 전영화 씨를 대하는 패턴이 다른 데서도 반복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걸 계속 당하던 전영화 씨 결국 어떻게 돼? 너무 화가 나서 목 조르고 때리고 이래. 계속 나를 몰아붙이니까 이 관계가 다른 데서도 반복되어 왔을 거다.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다른 캐릭터들도 화가 나서 유성화를 때리고, 그렇죠. 전 남편도 그렇고 이런 게 반복되어 왔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는 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너 남편한테 혹시 애엄마 자리 채우려고 했어? 애가 없었더라도 나랑 결혼을 했을까? 그걸 확인할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어 라고 하거든요. 나에 대한 사랑보다 아이에 대한 사랑이 더 큰 것 같다. 네, 내가 뭔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다. 네,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이 정말 순수한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굉장히 극단적이고 아주 잘못된 방식의 테스트였군요. 네. 질투를 넘어서서 약간 나를 힘들게 하는 나쁜 존재, 악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아이를 죽이게 된 그 과정을 좀 봤는데, 펜션에 굳이 데려가서 하루 재밌게 놀게 한 다음에 죽일 때도 아빠 언제 와요? 라고 했을 때 너 이거 다 먹고 나면 다 먹은 뒤에 죽이거든요. 그건 마치 사형수를 대하는 태도예요. 사형수도 할 때 하고 싶은 거 그 시간 보내게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먹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형을 집행을 하잖아요. 좀 마치 본인이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마치 정당한,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거고 얘는 악이야. 마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뭔가 관계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어떤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은 뭔가 세상을 조금 이분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온전히 좋아하든 아니면은 이제 완전히 배척점에 서 있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데, 그런 식의 관점에서 아이도 사실은 아이라는 존재가 그렇잖아요. 복합적이죠. 굉장히 예쁘면서도 또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하지 못하고 말씀하신 대로 뭔가 나를 힘들게 하면서 내 남편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나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존재, 고로 악. 그렇죠. 나를 자유롭지도 못하게 만들고. 너 없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생각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옳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이 좀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애가 거기서 어른들의 관심을 다 가져가고 너무 행복하게 노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본인이 글쎄요, 뭐 어렸을 때 어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경험하지 못했던 좀 사랑받지 못했던 본인과 비교되는 장면들에 좀 내면의 충동성이 더 올라온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요리를 해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아줌마라고 부르거든요. 아줌마 아빠는 언제 와요? 이런 대사가 이제 나오죠, 아이 입에서. 근데 그 아줌마라고 하는 워딩이 사실은 이제 아빠와 본인을 한데 묶고 이제 이 유성아를 반대쪽에 세우는 선을 긋는 단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확 좀 나는 외부인이구나, 고로 나는 뭐 버려질 수 있어, 언제든 나를 떠날 거야 라는 식의 어떤 감정의 도화선이 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서 조금 더 이런 어떤 공격성을 발현하게 되는 그런 계기는 아니었을까? 사실 엄마 언제 와라고 해도 엄마라고 해도 화를 냈을 거고, 아줌마라고 해도 화를 냈을 거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우리 아이 입에서 아빠라는 말 자체가 나온 게 그게 좀 자극이 됐을 거는 같아요. 차라리 그냥 나와의 관계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빠를 굳이 또 끌고 오잖아요. 아빠는 언제 와요라고 하는 부분이 더 내가 자극이 됐을 것이다. 야, 오늘 좀 똑똑한데? 괜찮아요? 일단은 반사회성 성향을 깔고 간다는 거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겠죠.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유성화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안에 뭐 관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진 않죠. 맞아, 절대 네버.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감정적인 충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뺏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공감 능력의 결여, 감정적 냉담함,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 이런 반사회성 성격 장애가 제일 먼저 첫 번째 진단이 돼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아까 저희가 이 사람은 대체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얘기한 많은 심리들이 경계성 인격의 특징을 띠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만나 뵙는 많은 경계성 인격 환자분들은 보면 저희가 되게 안타깝고 맞아요. 도와주고 싶지 이런 모습을 띠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MBTI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은 어떻게 E와 I로만 나누냐, 그 섞여 있는 사람이 있고 여기 가면 E고 여기 가면 I 모습 보일 수도 있는 거지라는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성격장애라는 것도 스펙트럼이에요, 스펙트럼. 그래서 이 진짜 반사회적 인격과 경계성 인격을
적절히 섞으면은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비군 성격이다. 네, 비군 성격이라고 하면은 정신과에서 이제 A군, B군, C군 이렇게 성격을 나누는데요. B군의 특징은 굉장히 감정적이다. 네, 그리고 충동적이다. 그리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거든요. 근데 유성화는 분명히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비군으로 뭉뚱그리는 건 약간 비열하지 않나요? 네. 그런데 그 안에서 비겁하다. 비겁하다. 네, 그 안에서 조금 더 나눌 때 경계성 성격 같은 경우의 핵심은 이제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네, 공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남편과의 관계에서 조금 일부 보이고요. 네, 그리고 뭐 반사회성 성격 부분도 보이고요. 그런데 저는 자기애성 성격 쪽이 조금 더 강하지 않나 라고 봤어요. 그 전형화를 좀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모습도 그렇고 내가 아이를 단죄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본인 작품이 그 걸리지 않고 했을 때 막 차로 밀어버리잖아요. 언제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네.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것 같거든요. 나르시시스트들의 가장 자기가 무시받았다고 느낄 때 폭발적인 분노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전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가 그게 걸려서 더 분노하고 폭발한 게 아닐까 그런 식으로 좀 봤고요. 그래서 이제 다 있지만 저는 자기애성 성격 쪽을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이코패스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이코패스는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콜드블러드라고 하잖아요. 공감 능력 자체가 아예 없고 그냥 정말 감정 반응 자체도 굉장히 없고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불법적인 행동, 폭력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모습보다는 이제 뭐 맥시멈 소시오패스?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항상 유전적인 부분을 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은 이 아버지도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걸 보면은 좀 나르시시스트와 소시오패스 이런 부분들이 좀 섞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결국 완전 스포가 될 수 있지만 딸을 대하는 모습만 봐도 결국에 마지막에 딸을 본인의 필요에 따라 그냥 모습만 여기까지. 봐도. 근데 결론은 어쨌든 이런 요소들이 다 좀 뒤섞여 있다. 되게 비겁하고 비열한 결론이네요. 근데 뭐 어떻게 하나로만 딱 설명을 다 합니까? 네. 비군이니까. 사람이라는 게 원래 결국 이렇게 복잡한 것 같아요. 저희도 저희끼리 막 술 먹고 네 성격 뭐다 막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었는데 절대로 하나로 분석하지 않거든요. 그 스펙트럼, 수많은 스펙트럼에 어딘가에 머물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네, 저희가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의 좀 지적 이제 충만감을 좀 채워드렸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고요. 저희가 어떤 캐릭터 혹은 뭐 범죄자의 마음을 변호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분석해 나간다는 것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단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면서 내 주변 사람들 혹은 내가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볼 때 그 캐릭터의 마음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내가 궁금한 캐릭터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이 뭘지 궁금하다는 게 있으면은 저희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도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